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태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장 예절의 기본 2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화 예절과 조문 예절, 그리고 상황을 알아보는 직장 예절 Q&A 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예절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화를 못한 사람은 없죠. 늘 일상적으로 거의 스마트폰을, 핸드폰을 손에 쥐고 놓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렇게 늘 일상적으로 생활의 일부가 된 전화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예의가 있습니다. 그 예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은 크게 3가지 요소로 상대방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상대방한테 들려오는 음성,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의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을 전달하는 보여지는 태도에 의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전화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보이지 않잖아요.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 텔레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3가지 결정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맞아요. 첫 번째는 바로 똑같이 음성이 전달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나오는 말의 내용이 들어가고요. 마지막에 3번째는 뭘까요? 태도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태도를 상상할 수 있겠죠? 뭐를 통해서? 음성과 내용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통화를 하고 있는지를 상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왜 그 많이 보셨던 것 중에 메라비안이라는 사람이 만든 차트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보여지는 인상을 평가하는 요소들이 크게 3가지로 나눴을 때 언어, 청각, 시각으로 나눠진다.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이럴 때 우리 전화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인 게 물론 영향을 가장 크게 하는데 오히려 눈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청각적인 부분이나 언어적인 부분에 더 많은 비중을 보고 집중하면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화 예절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인 것들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어떤 음성으로 전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왜 핸드폰으로 전해오는 나의 목소리는 과연 어떻게 들릴까요? 만약에 제가 이걸 현장에서 한다면은 직접 핸드폰을 꺼내서 자신의 음성을 녹음해 보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장에 직접 만나지 못했으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잠시 멈춤을 하셨다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활용해서 녹음 버튼 있잖아요. 요즘에 녹음 버튼이 어플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자신의 음성이 기계를 통해서 들렸을 때는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체크해 보아요. 제가 기다릴게요. 네, 녹음을 한번 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전화 예절 관련해서 강의를 했는데 그분은 전화를 통해서 업으로 이렇게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로지 고객을 직접 만나 뵙기보다는 전화를 통해서 그 사람하고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전달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교육을 할 때 직접 현장에서 한번 음성을 들어보시겠어요? 라고 한 다음에 후기를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8명, 10명, 15명이 소수로 되는 교육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분들이 이상한데요, 선생님? 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불친절한데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나의 음성이 이렇게 기계를 통해서 나오니까 훨씬 더 좀 어색하고 딱딱하게 여겨지시나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긴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 콜센터라고 하죠. 컨택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오버해서 솔톤으로 해라, 파톤으로 해라, 라톤으로 해라 라는 얘기를 할 만큼, 교육대 할 만큼 되게 기계로 통하는 음들은 깎여서 들리기 때문에 좀 오버해서 얘기를 해야지만, 높은 톤으로 얘기하지만 상대방이 더 친절하게 여겨진다라고 해서 그렇게 좀 교육을 진행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통해서 상대방한테 음성을 전달을 할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친절하게 부드럽게 말을 해야지만 상대방이 그걸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분들 음성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2가지 음성을 들려드릴 텐데 과연 이분들의 음성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음성의 온도를 한번 체크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성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잘 들으셨어요? 이분은 과연 웃으면서 이 멘트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했을까요?
두 번째 분이세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떠셨어요? 첫 번째 분과 두 번째 분은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동일한 멘트를 했지만 온도가 조금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분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분은 굉장히 냉정하고 감정이 빠진 그냥 아주 정말 문자 그대로만 전달하고 있는데 두 번째 분은 되게 부드럽게 들리죠. 아마 이분은 약간 미소를 머금고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음성으로 전달이 될 때는 오롯이 시각적인 걸 배제한 음성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음성에 더 많은 결정 요소를 두게 되는데 음성에 그래서 분위기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을 조금 예쁘게 아니면 부드럽게 친절하게 낸다 생각하고 이 멘트 한번 연습해 보면 어떨까요? 네, 1번이 아니라 2번 스타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희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십니까? 김태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희입니다. 이럴 때 만약에 멘트가 좀 딱딱하다면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라고 하셔도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시작. 네, 연습이 되셨나요? 꼭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멘트입니다. 1번이 아니라 2번처럼 부드럽게 한번 해볼게요. 자, 실례합니다만 잠시 통화 가능하십니까? 라고 한번 해볼게요. 실례합니다만 잠시 통화 가능하십니까? 말하듯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보셨나요? 네, 실례합니다만 잠시 통화 가능하십니까? 음성을 낼 때 따뜻하게 내야지, 부드럽게 내야지 라고 다짐하고 음성을 내는 거랑 그냥 툭 내뱉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음성에 온도가 있다 라는 생각으로 마음가짐을 그렇게 막은 다음에 얘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자, 실례합니다만 잠시 통화 가능하십니까? 실례합니다만 잠시 통화 가능하세요? 라고 멘트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멘트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실게요. 어떻게 잘 되세요? 네, 아직은 어색하시죠? 예, 저도 처음에 할 때는 되게 어색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통화를 할 때 물론 친구분들과 통화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멘트할 경우가 많이 없겠습니다만 정말로 혹시나 인턴을 생활을 하거나 아니 신입직원으로서 사회에 나가거나 때로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통화를 하게 되거나 또 교수님하고 통화를 할 때도 이렇게 정중한 멘트들을 어떻게 내뱉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김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이렇게 포즈를 두시면 훨씬 더 따뜻하게 들려요. 그리고 마음가짐도 부드럽게 해야지 라고 얘기하면 좀 달라지겠죠? 두 번째 멘트처럼 실례합니다만 잠시 통화 가능하세요? 세 번째 멘트는 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로 영업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생활 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멘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요? 이분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저번 말씀하신 전화 좀 이루어집니다. 잘 들으셨어요? 훅 지나갔죠? 저 퀴즈 한번 내볼게요. 이분의 성함은 과연 뭘까요? 네, 이분의 성함은 과연 뭘까요? 좀 고민이에요. 자, 두 번째 분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나있습니다. 현대카드 이혜진입니다. 이분의 성함은 뭔지 들으셨어요? 앞에 분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잘 들리죠? 다시 한번 들어볼 거예요. 자, 이제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셔서 이분의 성함을 맞춰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분입니다. 저번 말씀하신 전화 좀 이루어집니다. 네, 집중해서 들었는데도 잘 안 들리죠? 저는 이분 음성을 한 500번, 1000번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분이 뭐라고 하시나 헷갈립니다.
반대로 요분 한번 오늘 보시면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나있습니다. 현대카드 이혜진입니다. 네, 이분은 또렷하게 들리죠. 이렇게 우리가 음성으로만 전달되는 전화에서는 명확하게 자기 인사를 또렷하게 전달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렇게 음성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네? 뭐라고요? 누구시라고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거나 가령 오히려 스팸의 전화로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멘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띄어읽기조차도 중요하고 속도감도 중요한데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엔 이런 오해도 있다고 하네요. 이거 재밌는 건데 한번 볼게요. 네, 명수는 울면서 떠나는 화정이를 배웅했습니다. 어디에 끊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디를 끊어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이때 우는 사람 누구예요? 명수는 울면서 떠나는 화정이를 배웅했습니다. 여기선 지금 누가 울어요? 화정이가 울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명수는 울면서 떠나는 화정이를 배웅했습니다. 여기선 누가 울어요? 명수가 울어요. 우리가 띄어읽기만 제대로 잘 해도 전화를 걸고 받을 때는 분명하게 내 의사를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첫 번째는 울면서 떠나는 화정이고요. 두 번째는 명수가 울고 있죠. 띄어쓰기만 제대로 해도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어요가 있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어요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하나 더 볼까요? 아줌마 파마 돼요? 랑 아줌마 파마 돼요? 랑 다르죠? 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파마해도 돼요가 되고 아줌마 파마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첫인사 멘트일수록 띄어쓰기를 띄어읽기를 명확하게 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요 분의 음성을 통해서 과연 이분은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분의 음성의 온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같이 함께 들어보시는데 주의점이 있어요. 이럴 때는 내가 전화를 건 고객이다 생각하고 받아보시는 거예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저 전주를 가려고 하는데요. 몇 시 거 있죠? 언제 오시는데요? 저 이따가 지금 11시부터 가려고 하거든요. 11시부터요? 네. 그 친구까지 다 불러드려야 되나요? 몇 시까지? 저 2시까지 11시부터 2시 사이만 불러주세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네. 11시 반부터요. 12시간, 1시간 간격으로 다 있는데요. 그럼 가면 얼마나 걸리죠? 2시간 반이요. 예. 혹시 차가 뭐 지연되거나 그런 일은 없나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우리가 전화를 걸어서 기차표를 묻었던 사람이라면 이분의 직원의 응대는 어땠을까요? 하나만 더 물어보면 혼날 것 같지 않나요? 네. 네. 우리가 전화를 걸고 받을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멘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한테 어떠한 온도가 느껴지느냐인 것 같아요. 얼굴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분은 직원분은 마령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전화 받기 전에 되게 곤란한 고객 때문에 언성이 높였던, 그래서 불편했던 전화를 받았을 수도 있고, 집안에 일이 있어서 전화가 불편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본인의 몸이 불편해서 아팠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전화를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화를 나는 처음 받는 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불편하다, 불쾌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물론 들으신 분들에 따라서 괜찮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전화 통화를 들으시고 한 번 더 물어보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기분이 되게 언짢네요? 불편났네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엄밀하게 생각해보면 이 직원분은 업무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없었어요. 제가 물어보는 걸, 고객이 물어보는 걸 다 안내를 받았어요. 그런데 안내는 다 해주지만 업무적인 지식은 분명히 충분하지만 그걸 받는 사람의, 당사자의 마음은 불편하고 언짢기도 했죠.
그래서 보통 전화에서는 감정 표현, 감성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화를 할 때는 내 감정 상태나 상황을 떠나서 상대방이 내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오롯이 음성과 내용으로만 전달되기 때문에 본인이 상황과 감정을 철저하게 조금 배제하고 최대한 부드럽게 따뜻한 느낌으로 받아주시는 게 가장 기본이 아닐까 싶어요. 이걸 지키신 다음에 전화 예절의 가장 기본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메모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화 응대의 가장 기본인데요. 혹시나 우리가 전화 업무를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가령 평범하게 전화를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받을 때 만약에 메모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왼손에는 전화기, 오른손에는 필기도구를 지참하게 되는데요. 이건 기본적인 거고 우리 사람들도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든 그거를 전화기를 받는 손 외에 나머지 한 손은 메모를 하는 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녹음할 수 있는 기능도 있잖아요. 핸드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물론 거기를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운전 중에 전화를 받고 메모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와 통화를 할 때 실제로 녹음을 활용해서 나중에 메모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전화기 소리인데요. 아까 샘플 사례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뚜구독 뚜구독 탁탁 탁탁 털커덕 털커덕 이런 소리가 되게 많이 들렸잖아요. 우리는 핸드폰에 되게 익숙한 사람들이어서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가령 아르바이트를 할 때나 내지는 인턴 교육, 신입사원이 되었을 때 이렇게 선이 있는 유선 전화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는 상대방이 전화 끊는 소리가 되게 크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수화기를 들고 있을 때 그 끊는 버튼을 이렇게 손으로 누른 다음에 전화기를 두면 끊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의 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기 버튼인데요. 혹시나 불필요한 소리가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즉 소음인 거죠. 소음이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옆에 분한테 뭔가 물어본다고 한다면 우리 대부분 전화를 걸 때 여기를 이렇게 가리고 전화를 받게 되잖아요. 혹시 대기 버튼이 있다면 대기 버튼을 누른 다음에 상대방한테 여쭤볼 건 여쭤보고 그 다음에 다시 대기 버튼을 풀어서 전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내 소리 차단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핸드폰으로 통화할 때는 그걸 이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걸 이용하지 않고 막 얘기할 때는 상대방이 그 옆 사람한테 전달하는 내용을 불편하게 다 듣게 되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소란스러운 정신이 없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음 전달인데요. 이거는 좀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인 것 같아요. 음성 외에 가령 껌이나 사탕, 커피 등 무언가를 마시고 먹는 소리가 안 들릴 것 같잖아요. 여러분, 들려요. 특히 음성으로 이렇게 마시는 소리 있죠? 이게 껌을 물고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음성이 정확하게 들리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특히 더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말을 할 때 한숨 소리. 네, 이런 거 있죠. 이게 너무 상대방한테는 크게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켜야 될 사항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화 받기와 걸기를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게요. 물론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전화를 못 받고 못 거시는 분은 없으세요. 요즘에는 4살, 5살, 6살도 전화기 자기 전용 핸드폰을 갖고 있잖아요. 물론 걸고 받는 것도 다 가능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시면 전화를 즉시 받는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건가 했더니 벨이 3번 울리기 전에 받는다가 있습니다. 물론 핸드폰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전화 걸었는데 수신도 안 됐는데 음성도 벨도 안 울렸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바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너 왜 바로 받아?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유선 전화의 경우에는 벨이 실제로 울리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3번 이내에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두 번 정도 템포가 느려진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필기할 수 있는 요구를 준비해 두시는 게 좋고요. 필기할 요구가 없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혹시 필기 도구가 준비되어 있는지 내지는 제가 필기 도구 잠깐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멘트를 하신다면 충분하게 준비할 시간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먼저 본인의 부서명, 회사명을 알리고 이름을 밝힙니다. 그래서 부서명과 자기 이름을 성의 있게 첫인사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 전에 기억나세요? 남자분의 음성.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제가 한 500건, 1000번을 들었는데 그분 성함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첫인사 멘트일수록 천천히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상대방의 용건을 확인하고 해결하는 건데요. 사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상황에 맞게 대처한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뒤쪽에서 다시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재확인한다가 있습니다. 가령 숫자나 시간이나 장소나 이름, 연락처는 반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화번호를 알려주신다면 020-123-45678이라고 한다면 010-123-45678번이요 라고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해서 틀리는 게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름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의인지 아예인지 요런 거. 혜진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예인지 아예인지 어예인지 요런 거는 반드시 꼭 체크하셔서 정확한 이름을 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팀명도 되게 다양해서요. 되게 헷갈리는 팀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 이름을 확인하고 잊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요. 전화 주신 분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확인을 한 거고요. 많은 전화가 걸려오기 때문에 과연 누가 전화를 거셨는지를 받을 때 기본적으로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받기는 이렇게 받는데 걸기는 그러면 어떻게 걸어야 될까요? 걸기의 가장 기본 4단계입니다. 상대방의 소속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걸어야 돼요. 왜 우리 실수로 전화번호 잘못 눌러가지고 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소속 직함을 틀리면 굉장한 신뢰가 되기 때문에 걸기 전에 상대방의 소속이 어떻고 이름이 어떤지를 확실하게 안 다음에 거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회사 다닐 때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럴 때 상대방이 되게 불편해하고 불쾌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복해서 여러 번 틀리면 그것도 꽤 큰 결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처럼 그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되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어서 어느 팀의 누구인지 제가 예전에 일했던 곳은 몇만 명이 일하는 곳이었는데 제 이름을 그룹에 찾아보면 7명이 존재했어요. 근데 제 이름이 특이한 이름인데도 그래서 7명의 동명이인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정확하게 부서명과 이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게 안 된다면 직급까지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부서명 자기 이름을 또 정확하게 첫인사를 하셔야 되고요. 주요 결정사항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아신 다음에 걸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러면 전화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걸고 받는지까지 알아봤다면 이 다음은 또 한번 중요 사항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퀴즈입니다. 전화는 왼손 오른손, 네, 여기는 왼손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오른손잡인지 왼손잡인지를 체크해 보시고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손은 뭘 하죠? 메모를 합니다. 자, 몇 번 이내에, 2번 이내에, 2-3번 이내에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먼저 알린다? 나를 먼저 알린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상대방을 확인한다. 그리고 통화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끝인사를 한다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요. 회사 생활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안녕하십니까? 인력개발팀의 김태희입니다. 혹시 이현정 대리님이신가요? 안녕하세요 대리님.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 이게 자동이에요. 저는 이거를 수백 번, 수천 번 하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실습을 대학생분들에게 시키고 인턴분이나 신입 직원들에게 시키잖아요. 이 간단한 멘트도 되게 버벅버벅 잘 못해요. 자기가 썼던 멘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인력개발팀 김태희입니다. 혹시 이현정 대리님이신가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연습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거는 실제로 쓰고 있는, 제가 교육 때 쓰고 있는 자료니까 꼭 한번 외워두셨다가 숙지해 두셨다가 또는 필기해 두셨다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 회사에 들어가시게 되면 진짜 배우시게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사례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에게 전화를 받는 경우입니다. 받는 경우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최초 수준이에요. 읽어볼게요. 저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인사팀 김태희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읽으셨죠? 네. 꼭 읽으셔야 돼요. 이거는 연습이 생명이에요. 입에 익숙하지 않으면 멘트가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입직원 교육할 때나 인턴 교육 때도 전화 예절 교육이 4시간, 3시간, 6시간씩 배정된 경우도 있고요. 어떤 주요 업무들은 며칠씩 전화 예절을 배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입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여러분 지금 연습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최초 소신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천천히 또박또박 할게요. 저도 같이 할게요.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인사팀 김태희입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네, 하셨죠? 네, 꼭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늦게 받는 경우에요. 전화가 2-3번을 지나서 5-6번 정도 올린 다음에 받았다 그러면 그냥 바로 받지 마시고요. 이렇게 멘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늦게 받아 죄송합니다. 인사팀 김태희입니다. 이 멘트도 익숙하지 않으면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핸드폰들을 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냥 받게 되잖아요. 이 멘트를 하는 경우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지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늦게 받아 죄송합니다. 인사팀 김태희입니다. 천천히 하시면 돼요. 늦게 받아 죄송합니다. 인사팀 김태희입니다. 늦게 받아 죄송합니다. 물류팀 김태희입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팀을 넣으시면 돼요. 네, 늦게 받아 죄송합니다. 인사팀 김태희입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혼자 하시는 거예요. 시작. 네, 하셨죠? 네, 마지막입니다. 통화 종결입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해볼게요. 하셨나요?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가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궁금하신다면 커뮤니케이션 시간에 왜 이렇게 하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때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왜 이렇게 하는지를. 자, 첫 번부터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저도 읽을 거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뭐든지 실습이 중요합니다. 최초 소신 시작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인사팀 김태희입니다. 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늦게 받아 죄송합니다. 인사팀 김태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네, 인사가 되시나요? 우리 따뜻하고 부드럽게 하시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목소리에는 뭐가 있죠? 온도가 있다. 이왕이면 따뜻하게 전달해 보아요. 자, 두 번째 경우의 수입니다. 상대방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에요. 제가 아까 실제로 시범을 보였었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팀 김태희입니다. 이현정님 계십니까?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 자동으로 돼야 돼요. 제가 그렇게 늘 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물류팀 김태희입니다. 이현정님 계십니까? 아, 대리님 안녕하세요.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 이게 자동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저처럼 한번 연결해서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하셔야 돼요. 시간 드릴게요. 시작하겠습니다. 되셨어요? 저 기다렸는데 꼭 하셔야 돼요. 이 멘트는 쉬워 보이지만 익숙하지 않으면 실수를 하게 되고 버벅거리게 되고 무슨 멘트를 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여기서 중요한 멘트가 뭐냐면 물론 첫인사 중요합니다만 통화 가능 여부 확인 별표 5개. 근데 저는 늘 별표를 쓰잖아요. 별표 5개. 무작정 대놓고 그 사람이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멘트를 그냥 다다다다닥 하지 않습니다. 볼일을 다다다다닥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가 정말 세트처럼 붙어서 나가야 돼요.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라고 반드시 확인 멘트를 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상대방이 찾는 사람이 통화 또는 부재 중일 경우가 있어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화 중이에요. 그러면 지금 통화 중인데 잠시 기다리시겠습니까? 라고 멘트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멘트 안 하면 버벅거려요. 전화 멘트가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라는 걸 이게 낯선 곳에 가셔서 전화를 하게 되면 아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늘상 스마트폰이나 핸드폰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전화 예절이 어려운 줄 몰랐어요를 낯선 곳에 가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알게 된답니다. 자, 두 번째, 잠시 자리 비었는데 메모 남겨드릴까요? 이런 멘트를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금 외출 중인데 메모 남겨드릴까요? 를 하시게 됩니다. 메모 방법은 잠시 후에 잠깐 안내를 해드릴 건데 지금 이 멘트에 충실하셔서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지 실습이 중요한 거니까 이번 시간에도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멘트 혼자 읽어볼 거예요. 시작. 읽으셨나요?
네. 지금 통화 중인데 잠시 기다리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멘트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잠시 자리 비었는데 메모 남겨드릴까요? 지금 외출 중인데요. 외근 중인데 메모 남겨드릴까요? 라고 멘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방이 메모 남길게요 라고 하지 않아도 제가 먼저 메모 남겨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게 기본 에티켓, 매너라고 할 수 있겠죠. 중요합니다. 다음 경우의 수예요. 내가 찾는 사람이 부재 중일 경우도 있어요. 내가 전화를 걸었는데 내가 찾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에 전화가 이렇게 다양한 경우가 있는지 몰랐죠. 그래서 어떤 분은 신입직원으로 들어갔는데 실제로 신입직원으로 들어갔는데 이 전화 오는 소리에 진짜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되게 두근거린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많은지 자기가 학생 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도 한번 볼게요. 내가 전화를 걸었는데 찾는 사람이 부재 중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몇 시쯤 돌아오시나요? 확인해 보세요. 다음에 한번 걸게요라기 막연하게 얘기하시기보다는 몇 시쯤 돌아오시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시간에 걸어야 두세 번 반복하지 않겠죠? 몇 시쯤 돌아오시나요? 한번 해볼게요. 연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메모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돌아오시거든 연락 부탁드린다고 전해주십시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뒤에 할 말 되게 많죠? 할 말 되게 많아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메모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리고 돌아오시거든 연락 부탁드린다고 전해주십시오. 당연하게 연락처랑 이런 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어떤 메모를 해야 되는지는 잠시 후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대방의 전화를 대신 받아주는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 혹시 전화 받으시는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친절하게 예의 바르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분한테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라는 멘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놓치시는 분이 많거든요. 저는 별표 10개 치겠습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대신 받아주는 분이 누구인지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물어보시고 본인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내가 전화 걸었더니 누가 받았어 라고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네, 몇 시쯤 돌아오시나요? 네, 읽으셨죠? 두 번째입니다. 그럼 메모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돌아오시거든 연락 부탁드린다고 전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네, 다음 경우에 씁니다. 상대방에게 전화를 연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내선 전화 같은 경우에는 뒷번호가 조금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상대방한테 전화 연결할 때 또 팁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멘트도 우리 안 해보잖아요. 지금 해보셔야 돼요. 혹시 끊어지면 뒷번호 8번으로 다시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내 전화번호 뒷번호 알려주시면 안 되고요. 연결하는 사주시는 그분의 뒷번호를 알려주시면 돼요. 또 센스 없게 내 번호를 알려주시면 안 돼요. 네, 이것도 신입직원이면 첫 인턴이면 당황해 하실 수도 있어요. 내 번호가 아니라 전화를 찾는 사람, 그 번호, 연결해줘야 되는 그 번호의 뒷번호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전화가 끊어지면 뒷번호 8번으로 다시 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막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김태희님으로부터 전화입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현정님으로부터 전화입니다. 과장님, 김바다님으로부터 전화입니다 라고 전화 연결해 주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전화 받으신 분은 전화 바꿨습니다. 인사팀 김태희입니다. 인사팀 김바다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전화가 되게 쉬운 줄 알았더니 상황이 되게 많죠. 그래서 전화를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들 하세요. 남는 거는 연습밖에 없어요. 여러분 연습을 많이 하셔야 실수를 줄일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왜 전화를 받는 게 긴장이 되고 신입직원이나 인턴 교육 때 또는 솔직히 대학교 내에서도 전화 예절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다 이렇게 전화가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이고 오늘날 10대, 2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전화가 더 익숙하기 때문에 더 헷갈려 하시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거를 못 지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멘트는 꼭 동영상을 돌아가서 다시 보셔서 멘트 연습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팁으로 드리자면 아까 메모 남겨드릴까요? 메모 남기겠습니다 라고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퀴즈입니다. 네, 과연 메모는 어떻게 남겨야 할까요?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거 혼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도 메모를 잘못 남겨서 야 누구한테 전화 왔는데? 언제 전화 왔는데?
이렇게 물었는데 갑자기 막혔던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정답을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 메모할 때 뭘 적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동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한번 이렇게 종이에다 적어 보시겠어요? 뭘 메모해야 되는지? 뭘 메모해야 되는지 확인을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상대방의 이름 확인해야 됩니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네, 김태흰 님이요. 아, 회사가 어디시라고요? 네, HRD 팝의 땡땡 강사 컨설턴트 님이시라고요? 네, 대리님이시라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그 사람의 이름, 회사명, 직급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두세 번 정도 확인하셔서 이름이 혜진이 여애인지 아예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름을 잘못 체크했을 경우에, 특히나 그분이 높으신 분들 경우에는 약간의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찾는 사람의 이름, 누굴 찾고 계시는지. 근데 그거 웃기잖아요. 전화를 당연하게 찾는 사람이 있으면 기억할 것 같은데 전화 끊는 순간 까먹어요. 여러분 진짜 까먹어요. 너무 단순한 건데도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누구 찾았지? 누군지는 알겠는데 누굴 찾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거 되게 체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전화번호 적어두시면 좋아요. 혹시 전화번호 남기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네, 020-1234-45678번이요. 기타 등등 남기시는 번호가 있으면 뭐라고요? 복창해서 2번 정도는 확인한다. 네,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010-2468-7899번 맞으십니까? 라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용건이 뭔지. 네, 예를 들어서 2018년, 2019년, 2020년 매출 보고서, 기타 등등 관련해서 궁금하다고 하셨다 라는 용건에 대해서 적어둡니다. 이런 건 길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당사자들끼리 어차피 얘기를 하실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다시 걸 건지 이거 별표 5개. 저희 팀장님들이 옛날에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전화 건대? 나보고 하래?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막상 그 체크를 못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늘 듣던 말이에요. 전화 그래서 다시 한대? 건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걸 되게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중요합니다. 별표 10개, 20개라고 할게요. 마지막으로 날짜와 시간이 포함이 됩니다. 언제 왔는데, 언제 걸었는데, 그래서 혹시나 그분이 외출 중일 경우에는, 출장 중일 경우에는 전화 온 시간도 중요하지만 날짜를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체크할 게 되게 많죠. 이렇게 체크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중요해요. 내 이름, 누가 이 메시지를 받았는지를 밑에 쓰셔서 차장님, 팀장님, 부장님 자리에 붙여 놓으셔야 돼요. 메시지는 있지만 과연 이 전화를 누가 받았는지도 궁금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것까지는 아마 체크 못 하셨을 텐데 저는 요 메모를 남겨야 되는 방법만 잘 아셔도 실수를 줄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화를 받을 때는 경청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렇게 듣고 있다면 지레 짐작한다, 통화 중에 딴 생각을 한다 이러면 안 돼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리고 불쾌한 말을 들으면 바로 전화로 맞대응한다거나 좀 때로는 말을 중간에 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실제로 대면할 때보다 중간에 말을 끊으면 더 결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중간중간에 호응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아, 그러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런 말씀이신 거죠? 라고 다시 한 번 더 중간에 호응 멘트, 맞장구 멘트를 해주시고요. 사소한 말도 새겨 들으시고 중요한 부분은 메모하시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실습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가 직접 만나 뵙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같이 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고 싶은데 혹시 동료들이 있다면, 친구들이 있다면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무실 배치도라고 생각하고 나는 어디에 있어요? 네, 왕관을 씌워놨어요. 네, 나는 여기 있어요. 내 선번호는 뭐예요? 4737이에요. 나는 여기에 있고 전화를 만약에 누가 건다면 누구를 찾는다면 어떻게 전화를 받았으면 좋겠는지, 어떻게 전화를 연결했으면 좋겠는지, 어떻게 메모를 남겼으면 좋겠는지를 좀 실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화면은 정지 화면을 해놓으시고요. 멈춤 화면을 해놓으시고 한번 같이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라고 생각하고 메모 남겨드릴까요? 누구입니다. 전화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전화 바꿨습니다. 누구입니다. 혹시 전화 통화가 가능하십니까? 기타 등등 이 멘트를 요 사무실 배추들을 보고 열심히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직급도 나와 있고 내선 번호도 나와 있죠? 아까 내선 번호 어떻게 해요? 전화가 중간에 끊어지면 뒷번호 몇 번으로 하세요 라는 것까지 실습이 가능하니까 꼭 이 화면으로 실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화를 받고 걸 때 상대방이 느끼는 잠시만요의 시간은 되게 짧다라고 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라디오에서 3초 이상 무음이 지속되면 방송 사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걸 때도 상대방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잠시만요 라고 생각되는 거는 대부분 1분 이내라고 합니다. 때로는 30초 이내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할 때는 1분 이내에 업무를 처리하시는 것이 좋고요. 즉시 답변 드리겠다라고 할 때는 대부분 5분 이내를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화는 상대방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잠시만요, 즉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라면 이 전화 예절 강의가 끝나고 나서 과연 핸드폰으로 전화할 때랑 수화기로 전화할 때랑 유선 전화로 할 때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들리는지를 한번 실습을 해볼 것 같아요. 혹시 가정 내에 유선 전화가 있다면 자기 핸드폰과 유선 전화로 한번 친구랑 전화통화를 하면서 비교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 혹시 목소리, 톤, 속도, 발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자기의 전화 예절이 잘 되고 있는가를 체크하고 싶다면 이런 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바로 체크리스트인데요. 실제로 본인이 전화를 걸고 받을 때 어떻게 받고 있는지,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이 15가지 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교재를 통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실제로 영상을 멈춤하신 다음에 내가 과연 전화를 제대로 받고 있나를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전화 예절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1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